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주부이자 이제 막 새돌 지난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날을 보내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막 만 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둘 다 직장 생활하고 남편과의 사이는 좋은 편이에요. 남편이 아이 낳고 나서는 저 힘들다고 집안일과 육아를 거의 같이 합니다. 아직도 신혼부부나 다름없이 알콩달콩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는 집안도 들여다보면 소소하게 골칫거리 하나씩 있는 건 아시죠? 저는 시가 식구들 중에서도 시누이와 시모와는 역시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있어요. 시누이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굳이 가까워지려고 노력이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얄미운 시누이라는 말을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어도 하필 왜 나한테 당첨이었는지, 물론 신우와의 갈등에서 한판승을 거둔 사람은 바로 저지만요. 저와 2살 차이 나는 시누이는 결혼 전부터도 저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욕심이 굉장히 많고 자기 오빠를 저에게 뺏긴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시어머니보다 얄밉게 굴곤 했어요. 자기도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저에게 밉상짓을 했습니다. 속없이 굉장히 여우짓을 한다고 할까요? 결혼 전부터 속이 뒤집힌 적은 많았지만 시누이 될 사람이 싫어서 파혼하기에는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남편은 자기 동생이지만 할 말은 따끔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 몇 번 동생을 감싸기도 했지만요. 결혼하고 나니 오히려 아내인 저 입장에서 대변해줬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갈등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남편이 자기 식구 편들고 며느리인 제가 맞춰가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면 저 진심으로 이혼을 고려했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신호를 한 방 먹이고 지금은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원래 각자 형제자매들을 미리 만나서 어울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부부도 그랬습니다. 저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 남편과 동갑이에요. 세상 좁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부대 동기라고 나름 결혼 전에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친정오빠는 저보다 2년 먼저 결혼했고 남편은 미혼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저랑 또래이다 보니까 남편은 제게 자기 여동생과 친하게 지내길 바랬던 것 같아요. 뭐 시노을케 지간에도 잘 지내는 분들은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내는 경우도 많긴 하니까요.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오빠만 있고 여동생이 없다 보니까 챙겨주고 싶은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내 여동생이 너 되게 보고 싶어 하더라. 결혼한다고 하니까 궁금한 게 많은가 봐. 내 동생도 결혼하려고 만나는 남자랑 꽤나 오래 사귀었거든. 내가 날 한번 잡을까? 내가 볼 때는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나도 여동생 같은 시누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냥 우리 결혼 논의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 날 잡고 만나자. 오빠랑 우리 오빠는 군대 동기에 남자들이라 친할 수는 있어도 여자들은 또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 아유, 여자들은 뭐가 그리 복잡하냐? 그냥 얼굴 보고 지내면 그만이지. 그래, 알았어. 네가 불편하면 나중에 보자. 사실 저렇게 대답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제가 느낀 건 만나보기 전이지만 신호이와 나는 그다지 맞지 않겠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으면 마치 시어머니처럼 체크를 하는 것도 웃긴데 꼭 집에 일이 있다면서 남자친구를 집으로 끌어들여요. 결혼 생각하는 남자친구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자기 오빠 연애사에 그리 신경을 쓰는지 이해 불가였습니다. 한 번은 결혼 말 나오기 전에 둘이 홍콩 여행 계획을 잡은 적이 있어요. 둘 다 직장인이라 길게는 못 가고 이틀 하루 휴가 내고 3일 동안 다녀오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가 같이 모으는 데이트 비용을 관리하는지라 비행기 티켓팅을 막 하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난감해하면서 저에게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연아, 잠깐만. 우리 여행 말이야. 아무래도 다른 날로 다시 잡아야겠다. 뭐? 무슨 소리야? 이미 팀원들한테도 대직 부탁한다고 다 말해놨는데 이유가 뭔데? 그게 내가 여행 간다고 얘기했더니 동생이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잖아. 우리 간만에 여행 잡은 건데 동생을 데려간다니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아주 난리를 치는 거야. 엄마도 아직 안 가본 홍콩을 너랑 가냐고 울기까지 하잖아. 결혼하면 어머니랑 자기는 찬밥 신세 되는 거냐고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하더라. 뭐? 당신 동생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결혼할 여자랑 여행 간다는데 찬밥은 뭐고 따라가겠다는 속 없는 소리는 또 뭐야? 대체 굳이 다른 날로 잡자는 건 왜 그러는 건데? 아무래도 동생 등살에 먼저 한번 다녀오고 너랑 가야 마음이 편할 듯 싶어서 그래. 어머니는 처음에는 안 그러시다가 동생이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은근히 서운해하셔서 말이지. 내가 두 사람 데리고 가까운 일본이나 제주도라도 다녀오고 나서 우리 다시 날 잡아보자. 진짜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게 내가 단단히 얘기할게. 싫다고 제가 고집 피우면 그 사람이 중간에서 너무 곤란해 보여 마지못해 마음 편한 대로 하라고 했지만 그 일로 시누이 될 사람에 대한 인상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얘기에 같이 만나는 자리 잡자고 해서 실물을 봤더니 네, 정말 쎄 보이는 인상이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왜 그런 스타일 아시죠? 회사에서도 일은 잘할지언정 웃으면서 할 말 다 하고 심지어 상처 주는 말까지 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저한테 살갑게 언니 언니 하며 말을 걸긴 하더라고요. 저는 웃는 사람 얼굴에는 같이 웃는 스타일인지라 상냥하게 대했고요. 여행 사건 때문에 사실 거리를 둬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만나보니 시누이는 예상외로 처음에는 저에게 웃으면서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언니, 진짜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인 거 알아요? 내가 오빠한테 얼굴 좀 보자고 몇 번을 말했는데 결국은 결혼말 나오고 나서 이렇게 보여주네. 암튼 실제로 만나니까 우리 오빠가 언니를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암튼 만나서 반가워요. 오빠가 언니한테 쩔쩔맬만 하네요. 아가씨가 보기에 그렇다니까 기분 좋네요. 암튼 저도 아가씨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가씨도 만나는 사람 있다면서요? 그럼 결혼은 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빠 먼저 하고 저는 2, 3년 있다가 가야죠. 바로 가면 부모님 힘드실 테니까. 저는 결혼할 때 오빠 보태주는 만큼 저도 똑같이 달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오빠한테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언니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시누이가 초면에 하는 말에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저에게 미리 알고 있으라고 으름장을 놓는다는 말이 자기는 오빠 결혼할 때랑 똑같이 받을 거랍니다. 그리고 자기 결혼할 때 오빠랑 차별 대우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래요. 저한테 무슨 저희로 그런 말을 한 건지 뭐라 대답할 말이 없더군요. 그때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헤어진 게 다였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저는 시누이와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어요. 남편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어릴 때는 아니고 남편이 대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남편이 어머니와 시누에게 각별한 존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오빠가 결혼하면 어쨌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니 같이 살 때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유독 남편에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시어머니보다 더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식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까지 잡으니 시누이는 결혼 준비에 대해 뭐가 그리 궁금한지 꼬치꼬치 캐묻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 혼수는 뭐 해올 거냐부터 시작해
혼수할 때 자기 것도 챙겨달라는 둥 안 챙겨주면 결혼 못하게 할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협박도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냐길래 유럽으로 간다 했더니 신혼여행을 무슨 유럽으로 가냐며 휴양지를 가야 한다고 하더니만 신혼여행 가서 자기 오빠 무리시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쩍 툭툭 치기까지 했습니다. 군대 몇 번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슬쩍 반말 섞어가며 까불더니 자꾸 선을 넘길래 한 번 제가 정색하고 확 질러버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만나서 그다지 좋은 얘기도 오가지 않으니 저는 굳이 신우이를 자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예비시댁에 인사는 한 번 가야 하니 몇 번 더 볼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만나서 저에게 이상한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는 원래 며느리감으로 전문직 생각했던 거 알아요? 우리 오빠가 돈 잘 버는 은행원인데 솔직히 나도 새언니 같은 은행원이나 어디 대기업은 다니는 사람 들어올 줄 알았다니까요? 아마 혼수랑 예단 제대로 안 해오면 우리 엄마 엄청 속상하실 거예요. 내가 미리 기뜸해주는 거니까 신경 많이 써요? 혼수랑 예단을 뭐 얼마나 거창하게 바라실까요? 그러려면 시댁에서도 집을 해준다거나 뭐 거창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맞춰서 할 생각이니까 아가씨는 이러쿵저러쿵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다 말하다 보니 언사가 곱지는 않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제 말을 듣자마자 발끈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언니? 지금 그 말 나는 꼭 우리 집 무시하는 말로 들리는데요? 내가 지금 언니한테 간섭하는 걸로 들려요? 내가 귀뜸이라고 했잖아요. 미리 우리 엄마 성향 알려주면 고맙다고 할 것이지 간섭하지 말라니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오빠 없다고 이제 막 본성을 드러내네? 신우이 말본새를 보니 그냥 참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결혼해서도 계속 저를 휘두르려고 하면 못 견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해줬습니다. 아가씨, 나 아직 아가씨네 오빠랑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아가씨가 자꾸 이러면 저 오빠랑 결혼 못한다고 헤어지자고 할 거예요. 저는 아가씨 같은 시누이 있는 집에 시집 오기 싫거든요. 오빠가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내가 아가씨 때문에 오빠랑 헤어진다고 하면 오빠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과연 오빠가 아가씨를 저보다 사랑할까요? 저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 아는데 앞으로는 오빠랑 저 결혼 준비하는데 이러쿵저러쿵 훈수 두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시누이 노릇도 한두 번이에요. 이 이상 선 넘으면 저도 어찌할지 몰라요. 알겠어요? 저는 정색하고 말을 뱉었습니다. 아가씨는 제가 강하게 나오자 움찔하더라고요. 우리 시누이 같은 스타일은 만만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강자에게 약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강하게 나가야 꼬리를 내릴 것 같아 저도 남편이 자리 비운 사이에 저리 할 말을 한 겁니다. 과연 효과는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또라이더라고요. 남편이 오니 저한테 한 소리 들은 거 모른 척하다가 나중에 둘만 있게 되자 이러더라고요. 새언니. 저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여우 같네요. 우리 오빠 없을 때 나를 협박질이나 하고 말이죠. 언니, 내가 우리 오빠랑 친한 남매인 거 중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어요. 언니가 착하고 공 같아서 우리 오빠한테 잘하겠다 싶어 새언니로 낙점한 건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이제 보니 완전 여우였네. 언니, 내가 우리 오빠 다른 여자친구들 얼마나 많이 쫓아내는지 모르죠? 아무튼 언니야말로 저한테 이딴 식으로 하면 가만 안 있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이러면서 웃는 겁니다.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한번 지르고 나서는 결혼 전 정식으로 인사 갈 때와 상견례 빼고는 따로 본 일은 없었습니다. 매번 신우이와 만나면 매번 기분이 상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다지 결혼 전에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또
결혼 준비가 바쁘기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사랑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가족 간에 맞지 않은 사람과도 문제도 있는 거구나 느꼈고,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걸 준비하면서 저는 뼈 때리게 느꼈습니다. 막상 서로 경제적인 문제를 파악하다 보니 남편 쪽에서는 집을 해올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돈 모으는 일이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해요. 제가 알기로는 연애할 때도 아가씨가 남편에게 카드값 갚아달라고 하는 일도 종종 보기도 했고요. 다행히 저는 친정이 시댁보다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제가 해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친정 부모님 도움이 컸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은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딸이 여유 있는 집에 시집 가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시댁이 아주 못 살아서 자식들에게 기대는 집만 아니면 사람 좋은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저와 4년간 교제를 하면서 늘 한결같은 모습과 성실함, 그리고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저를 아끼고 좋아해요. 부모님 눈에도 다 보였겠죠. 딸이 시집가면 그래도 마음고생은 안 하겠다 싶으셨을 거예요. 원래는 둘이 반반 보태고 전세자금 대출받으려고 했는데 친정엄마가 저랑 오빠를 한자리에 부르시더니 집을 해주겠다는 말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저는 설마 하니 도움을 받아도 집을 해주실 거라고는 짐작조차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도움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제가 마련해서 결혼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당연히 너무 고마워했어요. 가만 보니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굉장히 역성들고 아끼는 분이셨는데 제가 집을 해오겠다고 하니까 저와 시누이 사이에 껄끄러운 일이 생기면 제 편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집을 제가 해갔으니 당연히 혼수는 남편이 하기로 했고 결혼 비용도 우리 집에서 해야 하는 것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 남편이 부담했어요. 아마 그렇게 해도 제가 드린 돈의 반의 반도 안 들었을 겁니다. 신랑 입장에서는 솔직히 고마운 결혼이죠. 그런데 우리 신혼집을 얻었을 때부터 역시나 시누이는 옆에서 밉상짓을 그렇게나 했습니다. 가구 들어오는 날 부르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랑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집이 이렇게 좁아서 그런가? 어쩐지 가정가구가 동동 뜨는 느낌이네요. 언니, 기왕 얻는 거 좀 넓은 집으로 어찌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애 하나 낳으면 오래 못 살 것 같고 바로 이사 가야 할 판이네. 아, 인테리어도 좀 신경 써서 하지.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나 봐요, 언니. 왜 저렇게 구리게 했어요? 이런 말로 초를 치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이었다면 저도 아가씨 말에 엄청 부화가 났겠지만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알기에 그다지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타격감이 없으니 아가씨는 더 약이 올라서 이런저런 트집을 잡기 시작했는데 보다 못했는지 옆에 있던 남편이 자기 동생을 나무라긴 했습니다. 그만해. 너는 왜 오지 말라니까 쓸데없이 오빠 신혼집은 따라와서 훈수질이야? 알아서 다 좋은 걸로 했으니까 너 자꾸 이상한 말 하려거든 여기 더 있지 말고 가. 암튼 오빠도 눈이 너무 낮네. 나 같으면 신혼 살림은 맘먹고 장만한다. 이때나 비싼 거 사는 거지? 넌 뭘 모르면 그런 소리 마. 오빠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애써서 하는 거니까 주둥이 나불대지 말고 얼른 가. 원래 혼수는 여자가 해오는 거잖아. 오빠는 지금 뭔가 단단히 잘못하고 있어. 엄마도 그러더라? 솔직히 오빠 정도 신랑감이면 전문직 며느리 욕심내도 된다고. 집이 뭔 대수야? 우리 오빠가 새언니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고 결혼하면 다 언니 거 되는 거잖아. 집이 아니라 차를 해와도 모자라지. 결국 시누이는 남편과 말다툼 끝에 콧잔등에 딱밤을 두드려 맞고서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시누이는 자기네 집 사정 때문에 오빠가 집을 못해서 혼수를 해가는 건데 속사정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혼수는 여자가 해오는 거라는 둥, 자기 시집 갈 때는 오빠가 하는 만큼은 해달라는 둥 철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와 2살 차이 나는 사람이 어쩜 저리 이기적이고 철부지인가 싶었습니다. 그쯤 되니 아가씨가 결혼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남자 쪽에서는 신우의 반반한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 신우이가 인물은 좋았거든요. 아무튼 상견례 때 혹시 신우이가 이상한 소리를 할까봐 걱정했지만 단단히 남편이 입단속을 했는지 다행히 아무 일 없었어요. 친정도움 받은 만큼 저는 부모님께 부담을 더 드리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간소하게 했고 예단도 최소한으로 했어요. 물론 예단할 때 신우이랑 어머니가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남편이 다 막아주고 커트했어요. 다 양보하고 자기 하나 보고 시집 오는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바라지 말라고요. 저희 다 큰 성인들끼리 하는 결혼이니 저희가 모은 돈으로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었던 건데 감사하게 친정에서 보태주시는 건 받았지만 시댁에서 큰 도움 못 주는 건 굳이 불만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때까지 시어머니는 일절 저에게 싫은 소리 안 하셨어요. 오히려 시누이가 철없는 소리 하면 말리셨죠. 어쨌든 결혼할 때까지는 잠잠하길래 중간에서 내 남편이 이렇게만 해준다면 결혼해도 내가 크게 속상할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결혼도 무사히 했고 신혼집에는 남편과 마련한 우리 둘의 취향이 가득 담긴 살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해서는 미운 시누이지만 잘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가족이 되면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남편과도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의논했고요.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축의금 목록을 엄마가 주시는 거 정리하는데 저는 시누이가 낸 축의금 액수 보고 진짜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금액은 단돈 3만 원, 3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형제자매가 결혼하면 목돈을 형편껏 주거나 가전이나 가구 등 갖고 싶은 거 하나를 선물로 하지 않나요? 우리 친정오빠도 저 결혼 선물로 현금 1,000만 원 돈 해줬어요. 제가 그런 돈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이건 저와 우리 집안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3만 원이 뭔가요? 돈 버는 학생도 아니고 멀쩡히 직장도 다니는 사람이 말이죠. 우리 친정엄마도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소리도 들었어요. 글쎄 결혼식 끝나고 정신없는 와중에 시누이가 우리 집 쪽 축의금을 세고 있었답니다. 결혼식 거의 다 끝나고 친정엄마가 동생과 같이 축의금 받았던 사촌동생이 없어서 찾아봤더니 예약실에 있었대요. 사촌동생이랑 친정오빠가 축의금을 맡았는데 아마 오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바보같이 사돈이 물어본다고 그걸 다 보여주고 있더란 거죠. 예, 네 시누이 정말 이상하더라. 축의금 3만 원 한 건 일도 아니야. 너 결혼식 날 그 정신없는 와중에 글쎄 우리 집에 들어온 축의금을 함부로 세고 있더라. 대체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니? 뭐? 우리 쪽 축의금을 세웠다는 거야? 아니 왜? 나는 모르지. 내가 기가 막혀서 사돈 처녀 왜 우리 집 쪽 축의금을 함부로 세냐고 했더니만 식권이 뭐가 안 맞아서 확인해야 한다나.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어? 엄마가 식권 개수가 안 맞으면 예식장에서 알아서 찾아보고 맞추면 되는 거지 뭐 하는 거냐고 나무랐는데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더래요. 참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죠. 시누이는 우리 친정 쪽 축의금이 궁금했나 봅니다. 너는 시누이 이상하다고 그동안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어쩐지 상견례에도 입이 대빨 나와 있길래 뭐 기분 나쁜 일 있냐고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네가 별말 안 하길래 그냥 넘어간 거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래도 내가 감당할 만 하니까 말 안 한 거야. 그리고 김서방이 어지간한 건 중간에서 다 막아주고 내 편 들어준다니까. 안 그랬으면 나 결혼도 안 했을걸?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엄마를 안심시켜드리면서도 기분이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너네 쪽은 얼마나 들어왔더냐고 물었나 봅니다. 그때 대답하기로는 축의금은 부모님 드리기로 해서 제 소관이 아니라고 모른다고 했었죠. 어머니는 신랑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나중에 시누이 결혼자금으로 보태고 싶으시다며 싹 다 가져가셨는데 혹여 내가 축의금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 돈도 탐이 나서 그러신 걸까요? 그 후로도 결혼할 때만 떠올리면 시누이가 저에게 축의금 3만 원 낸 일과 우리 친정 쪽 축의금 셌다는 사실이 생각나 열이 받더라고요. 아무튼 결혼하자마자 참 불쾌하다고 느낀 일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누이와 시모는 그동안 참았다는 듯 저를 들들 볶아대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 싶었죠. 툭 하면 시댁에 오라가라는 건 기본이고 우리 집에도 매번 연락 없이 들이닥쳐서 얼마나 예의 없이 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고 초반에 유산기가 있어서 회사를 좀 쉬어야 했는데요. 남편이 제가 자기 엄마랑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앞으로는 중요한 일 아니면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시어머니도 평소 같으면 뭐라 하셨을 뿐인데 제가 조심해야 할 시기인 거 아니까 차마 뭐라고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로부터 유일하게 평화로웠던 시기가 바로 우리 아이 가졌을 임신 기간이었답니다. 아이 낳고 나니까 더 바쁘더라고요. 이때부터는 남편이 아이 보고 싶다는 어머니에게 보여주는 일 말고는 저 대신 시댁에 오가면서 어머니 다 커버 쳐줬습니다. 그렇게 우리 첫아이가 두 돌 되어갈 무렵인가 시누이는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집에 인사시켰어요. 그런데 시누이에 비해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공기업에 다닌다는 30살 초반의 아주 멋진 청년이더군요. 반반한 얼굴 덕에 신랑감은 잘 꼬신 건지 시누이는 예비 신랑 앞에서는 또 세상 조신한 척은 다 하길래 우스웠던 기억이 나네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저런 신랑감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무조건 잘하라고 내 앞에서도 몇 번이고 말할 정도로 예비 사위감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결혼 준비를 한참 하는가 싶었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결혼 준비 잘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여보, 아가씨는 결혼 준비 잘하고 있는가 봐? 당신한테는 뭐 해달라는 거 없었어? 아무 말이 없어서 이상하게 불안하다. 어머니 말로는 신랑 집에서 집을 해주기로 했다던데? 아마 혼수랑 예단 때문에 신경 쓰는 것 같더라. 알고 보니까 신랑이 집안도 좋은가 봐. 책 안 잡히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다고 걱정 많으시더라. 그래? 상황 봐선 당신도 돈 몇백 보태줘. 나는 괜찮으니까 개의치 말고. 저는 남편에게 시누이 결혼 준비 비용을 보태주라고 슬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겠다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은 의외로 정색하더라고요. 무슨 몇백씩이나? 그건 우리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우리도 나 혼자 지금 벌면서 빠듯한 형편이잖아. 내가 적당히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솔직히 내가 걔한테 결혼 전에 카드값 갚아준 것만 해도 얼마냐? 아, 빨리 시집가서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그 이후 시어머니가 상견례를 해야 한다길래 참석했고 결혼날도 잡더라고요. 철없는 신우가 결혼한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시누이도 결혼 준비가 순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누이 시댁에서 해준다는 집이 일산에 30년 된 구축이었는데 솔직히 저 같으면 해주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히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는 시세가 3억이나 차이 나는 신축 아파트를 고집했었나 봐요. 자기는 보탤 만한 돈도 없으면서 말이죠. 욕심이 과하다 싶었는데 아마 집 문제로 예비 시모에게 한 소리 듣고 결혼 안에 만에 말도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파혼한다는 말 없길래 어찌어찌 하나 싶었는데 결혼 날짜를 한 달 남겨놓았을 무렵에 시어머니가 아가씨 결혼 문제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불길하긴 했습니다.
꼭 할 말 있다고 보자고 할 때는 돈 얘기를 했으니까요. 하필 남편 출근하고 얼마 되지도 않을 시간이라 집에는 저와 아기 둘뿐이었습니다. 집에 온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차를 내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아가씨도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한창 바쁠 때 아니에요? 맞아요, 언니. 나 결혼 준비 너무 바쁜데 안 그래도 오늘 그 일로 왔어요. 결혼 준비로 왔다고 하길래 또 무슨 꿍꿍이인가 싶었죠? 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얘 애미야, 너도 얘기 들었지? 우리 딸 결혼하는데 신혼집 문제로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 근데 결국은 무리해서 집을 해주기로 했지 뭐니. 어머, 그거 잘 됐네요. 그럼 아가씨가 원하는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 그건 잘 된 일인데 그 댁에서 글쎄 집 무리해서 해주신 대신 혼수랑 예단을 제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글쎄 혼숙 목록을 받아왔는데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네가 좀 도와줘야 쓰겄다. 난데없이 혼수 마련을 도와달라며 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 듣자마자 저는 숨이 턱하고 막혔고요. 제가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가요? 혹시 돈이 많이 모자라세요? 그러다 두 사람은 더 기막힌 소리를 자기들만의 논리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모자란 돈 보태달라고 할 거였으면 오빠한테 말하지 여기까지 왔겠어요? 언니 울 오빠랑 결혼할 때요. 혼수며 신혼여행비며 울 오빠가 다 했잖아요. 맞죠? 그때 혼수 안 한 대신 저 혼수해 주세요. 그 말하려고 왔어요? 그래. 우리가 고민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 너 결혼할 때 우리 아들한테 돈 안 드리고 온 셈이잖아. 친정에서 해준 집은 네 돈 들어간 거 없고 너희가 대출받아 하려다가 부모님 도와준 거니 그건 너도 공짜로 얻은 집이잖아. 근데 우리 아들은 혼수하느라 몇 천을 썼고 그러니까 너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집에서 시집 온 거나 다름없지. 네? 어머니, 대체 그 논리는 뭐예요? 이 집을 우리 부모님이 해줬다니까 저는 해온 게 없다고요? 기가 막혀 되묻는 저에게 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말이 맞죠. 언니는 부모님 도움 받고 사실상 돈 들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 혼수한 만큼 언니가 저한테 해주세요. 언니 돈도 꽤나 모아놨다고 들었어요. 저 결혼하는데 설마 그냥 넘어갈 생각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크게 혼수해주는 걸로 하고 우리 지난 섭섭한 과거는 있는 게 어때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집갈 돈 모아놓지도 않고 욕심만 부리다 예비시댁에서 혼수 제대로 하라고 하니 궁여지책으로 저를 이용할 계획이었나 봅니다. 화내고 싫다고 해봤자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니 저는 순순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아가씨. 혼수 마련할 돈 제가 해드리죠. 한 번에 대답하자 신우이와 시모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래? 정말이니? 잘 생각했다. 네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도와주겠다고 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니.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야. 고맙다. 언니, 그럼 나 언니 믿고 혼수 마련해도 되는 거죠? 돈 언제 입금해 줄 수 있어요? 넉넉하게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신나서 말하는 두 사람에게 제가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적금 묶어놓은 게 마침 만기되는 게 있으니까 아가씨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드릴게요. 지금 예약하면 이자 손해봐서 안 되니까요. 저는 시누이에게 결혼식 날 축의금으로 마련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저에게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언니, 대신 오빠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줘요? 그리고 지금 한 말 꼭 지켜줘야 해요? 그럼 나 결혼할 때 축의금 현금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너 그때까지는 꼭 돈 마련해줘야 한다. 너만 믿고 있을 거야.
네, 제가 축의금으로 꼭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대신 액수가 크니까 아가씨 계좌로 이체해 줄게요. 그럼 되죠? 아가씨 사고 싶은 거 다 사셔도 돼요. 그러자 두 사람은 들어올 때와 달리 얼굴에 한껏 웃음꽃이 핀 채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결혼 임박할 때까지 저에게 몇 번이고 돈을 확실히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계속 자기 혼수 마련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결제한 영수증을 뭘 살 때마다 보내기 시작했는데 액수가 정말 기가 찼습니다. 뭘 그리 대단하게 마련하는지 거의 3천만 원 되는 돈을 결혼 직전까지 신나게 쓰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 신우 예비시댁에 가전도 선물하고 살림도 다 백화점에서 장만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저 오늘까지 얼추 다 마련했는데 3,300이에요. 이거 꼭 저 결혼 날까지는 보내주셔야 해요? 언니 그 돈 안 주면 저 진짜 난리 나는 거 알죠? 걱정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아가씨. 결혼식 날 기분 좋게 송금해 드릴 거예요. 물론 이 사실은 한동안 남편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 결혼식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뭐라 하든 3천만 원을 보낼 생각 없고 나를 우습게 보는 버릇은 고쳐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아니라 자기 엄마와 시누이에게 분노하면서 버릇을 고쳐놓을 게 아니라 안 보고 살아도 된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한 푼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길래 남편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만 들어달라 했네요. 그리고 시누이 결혼식 날 저는 고이 축의금 봉투를 마련해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혼주 가족이다 보니 저 역시 정신이 없었어요. 아기도 봐야 하고 친척들 인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식 직후에 시누이에게 축의금을 송금했습니다. 송금하고 나니 왠지 모르게 속이 시원해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시누이는 시집 가는 게 너무 좋았나 봐요. 혼주석에 엄마에게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끝까지 웃으면서 시집 가는 신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시누이 신혼여행까지 배웅하고 저와 남편은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다음날 새벽 신혼여행을 떠나야 하는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왜 전화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3만 원? 축의금 저한테 지금 잘못 보낸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하고 보내줘요, 언니. 3천만 원 보내놓기로 해놓고 3만 원이라뇨.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저 이따 새벽에 비행기 타야 하니까 그 전에 다시 보내주세요. 네? 아, 축의금이요. 그거 맞게 보낸 건데 3만 원이요? 저 아가씨한테 3만 원 축의금 보냈어요. 3천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 맞는데요? 대답이 끝나자마자 바로 악다구니가 들리더군요. 뭐라고요? 언니 미쳤어요? 3만 원이 대체 뭐래? 3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잖아요! 언니 약속했잖아요. 저 혼수 비용해주기로. 근데 이제 와서 이러면 나는 어쩌라고요? 그거 고스란히 내 카드 빚이고 일부는 남편한테 주기로 하고 긁은 거란 말이에요. 저한테 왜 이래 언니? 잔말 말고 빨리 돈 붙여요. 궁지에 몰리니 아주 막말을 하더군요. 아가씨, 나한테 무슨 돈 맡겨놨어요? 3천만 원이 무슨 애 이름이야? 어디다가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가씨한테는 3만 원도 아까워서 주기 싫었어요. 아가씨는 나랑 오빠랑 결혼할 때 얼마 했는데요? 딱 3만 원 했잖아요. 나도 아가씨가 한 만큼 돌려주는 거니까 그거나 받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언니,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치냐고요? 당장 우리 오빠 바꿔요. 네. 아가씨 오빠 바꿔드릴 테니까 오빠한테 어디 3천만 원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하지만 내막을 다 알고 있는 남편이 신우 편일 리 없었습니다. 남편은 전화기에 대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야, 너 진짜 양심이 있냐? 너 시집 가는데 혼수를 왜 우리 집사람이 해? 그딴 개벽다귀 같은 논리로 뭐? 우리 집사람이 해온 게 없다고?
야, 어디 가면 다들 나한테 장가 잘 갔다 그래. 처가에서 집 해주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300도 아니고 3천원 올케한테 뜯어가려는 게 정상이냐? 정신 차려. 네가 저지른 건 알아서 감당해라. 우리한테 징징대지 말고. 그리고 당분간 우리는 본가에 안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전화를 바꿔주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휴, 못된 기집애. 속이 다 시원하네. 얘는 정신을 좀 차려야 해. 그러면서 앞으로 당분간 본가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잠시 후 득달같이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왔지만 제가 받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받아서 어머니에게도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적어도 말리셨어야지 같이 와서 똑같이 우리 집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 얼굴 볼 낯이 없어요. 3천만 원을 해달라는 게 대체 상식적이냐고요? 어쨌든 우린 절대 못 해줘요. 내 입에서 우리 가족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 말 듣고 싶으시면 어디 한번 계속 돈 달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죽어도 우리 집사람도 못 줍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화로 한참을 실랑이하다 끊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돈을 안 주겠다는데 시모와 신우는 속이 탔을 겁니다. 아마 신혼여행도 망친 기분으로 다녔겠죠? 남편은 내 폰에서 아예 신우와 시모 전화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신우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도 연락이 왔지만 남편은 가지도 않았어요. 저에게도 갈 필요 없다고 했고 아예 속편히 저는 신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을 신우이가 남편에게 사정하고 빌고 했다고 듣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동생이지만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혼수로 저지른 3천만 원은 결국 신우이가 빚을 당기고 시어머니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겨우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 탓을 한다고 해요. 자기들이 저지른 건데 저를 탓한다는 건 너무 양심 없는 짓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시댁과 그냥 절연하다시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가끔 가서 아이를 보여주고만 오는 정도로 왕래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절대 같이 시댁 가자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남편에게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결혼 전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다면 아마 파혼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가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결혼할 때 상대방 형제들 상태도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일 없으시길 바랄 뿐이에요. 구독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계속 이대로 지내도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건지 신우이가 저에게 축의금 3만 원 했다고 똑같이 돌려준 일이 과연 잘한 짓인지 구독자분들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려 봅니다. 저의 시댁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